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input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input 태그 외에 입력 양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요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양식에는 사용자들이 입력한 값을 체크하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속성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오토 포커스라는 속성부터 살펴볼게요. 오토, 자동으로 포커스, 포커싱을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 역시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했던 건데요. 오토 포커싱 속성은요, 원하는 필드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창이라면 사용자가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게끔 텍스트 필드에 커서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검색 화면이라면 사용자의 그 사이트 접속의 주된 목적은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색창에 커서가 있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글 첫 화면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음 접속을 하면 검색 필드 안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오토 포커스라는 속성이에요.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도 아주 유용합니다. 플레이스 홀더는요, 힌트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폼인데요. 브라우저로 볼게요. 여기 연락처를 입력하는 부분에 전화번호를 하이픈을 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해 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힌트 텍스트를 넣어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 속성에다가 텍스트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플레이스 홀더 이퀄 하이픈 빼고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 힌트 텍스트가 아까 보셨던 폼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플레이스 홀더 속성입니다. 그리고 리드 온리라는 속성도 있어요. 리드 온리는요, 읽기 전용이란 뜻입니다. 필드가 있긴 한데요. 그 필드에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회원 가입할 때 그 사용자 약관이라는 게 있죠. 그 사용자 약관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폼 요소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줬었는데 분명히 내가 커서를 넣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내용 막 선택도 할 수 있고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내가 무엇인가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볼 수만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리드 온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속성이 required라는 속성입니다. 얘는 필수 필드를 체크해줘요. 여기는 꼭 입력을 해야 돼. 여기 입력 안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오류를 낼 거야 라고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이 필수 필드는 브라우저마다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엣지나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대신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직접 알 수 있게끔 해주죠.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필드에 텍스트 필드가 있는데 read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용이라 그랬죠. 분명히 텍스트 필드인데도 불구하고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로 볼까요? 주문 상품이 상품명 3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도 할 수 있고 다 한데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읽기 전용 필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배송 정보에서 이름과 배송 주소 그리고 연락처는 모두 다 required
필수 필드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메일과 배송 지정 날짜 이런 거는 입력을 안 해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은 필수 필드, required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름을 넣고 배송 주소는 뭐라고 넣었어요. 근데 연락처를 안 넣었습니다. 주문하기를 눌러볼까요?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필드를 required, 필수 필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속성만 사용해서도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로 했던 폼과 관련된 기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 폴더 중에는요,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파일도 있어요. 여기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서 다양한 인풋 태그의 유형을 사용을 하고 속성을 사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씩 따라해 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이메일 넣고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도 들어가 있고 오토포커스를 사용을 해서 아이디 필드에 커서가 위치하게 하고요. 라디오 버튼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책을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인풋 태그 외에도 폼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인풋 태그는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한 줄짜리였어요. 아이디든 비밀번호든 뭐 배송 주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줄짜리 텍스트만 들어갔었는데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쓰게 되면 텍스트를 여러 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내용 입력하는 부분 있죠. 이런 거 다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는 칼스라고 해서 몇 글자까지 한 줄에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로우즈는 처음 화면에 몇 줄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로우즈에서 지정한 그 줄의 개수가 넘어가면 스크롤 막대가 생겨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메모란을 만들고 싶어요. 메모란에는 뭐 한 줄도 쓸 수 있고 5줄도 쓸 수 있고 여러 줄의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칼스 이퀄 40, 한 줄에 40글자까지 표시해 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칼스는요, 내가 지금 한글을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 한글 중에서도 어떠한 폰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문으로 40글자니까 한글로 하면 한 20글자쯤 되겠죠. 근데 한글 폰트 중에도 가로 폭이 좁은, 너비가 좁은 글자도 있고 너비가 넓은 글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스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로우즈는 처음에 화면에 몇 줄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용을 하면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태그는요, 드롭다운 목록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은 화살표를 눌러서 목록을 펼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화면에는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개가 보이죠. 공간도 아낄 수 있고 선택하기에 아주 편리한 요소입니다. 이게 드롭다운 목록이라고도 하고 팝업 목록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저는 이제 드롭다운 목록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화면에는 선물용 3kg만 나타나요. 근데 다른 옵션을 제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른 항목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셀렉트라고 여기 이 항목 전체를 앞과 뒤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항목들을 나타낼 때는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셀렉트와 옵션, 이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옵션 안에는 value라는 속성이 들어가요.
밸류가 아까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할 때도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서버로 넘겨주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선물용 3kg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는 사용자가 보기 위한 텍스트입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선물용 3kg를 선택을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밸류 값, 스페셜 3이라고 한 이 값이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항목에는 서로 다른 밸류 값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3, 5, 3,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이 지정되어서 이 밸류 값이 서버로 전송되게 돼요. 옵션 태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selected라는 속성이 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얘가 선택됐어. 즉 드롭다운 목록을 처음에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해 줄 때 어떤 항목을 화면에 보여줄 것인가 지정하는 것이 selected라는 속성입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을 한번 브라우저로 보면은요, 이렇게 클릭해서 뭐 5kg를 선택하든 3kg를 선택하든 할 수 있고, 밑에 전송 버튼이 있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값을 서버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용 3kg였었잖아요. 이것을 제가 selected 값을 선물용 3kg가 아니라 가정용 5kg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처음에 보여지는 기본값이 가정용 5kg가 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이 화면에 표시될 때 기본으로 보여줄 옵션, 기본으로 보여줄 항목이 무엇인지 지정하는 게 이 selected입니다. 이 select에서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긴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옵션 하나만 보여주지만 멀티플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펼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닥 보기가 좋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이 멀티플 빼고 하나의 옵션만 보여주고 목록을 펼친 후에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튼 태그는 꼭 폼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고 그냥 웹사이트 코드 전체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 태그를 사용해서 submit 버튼이나 reset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input type equal submit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버튼 type equal submit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input type equal submit이라고 하고 표시될 내용은 주문하기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걸 대신해서 버튼 태그로 바꾼 거예요. 자, 버튼 태그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type equal submit은 똑같아요. 얘가 하는 역할은 폼에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input에서는 value를 이용을 해서 버튼의 내용을 표시를 했다면 여기서는 버튼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input 태그도 있는데 왜 굳이 버튼 태그를 사용을 할까요? 태그의 역할이, 버튼 태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버튼 그러면 뭔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가 이 태그의 역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버튼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입 값을 보고 아 얘는 전송하는 버튼이구나. 밑에 있는 리셋이 타입이 리셋인 것을 보고 아 얘는 취소하는 버튼이구나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인식을 하게 되죠. input type equal submit이라고 해도 되지만 버튼이란 태그를 보는 순간 아 얘는 누르는 앤가 봐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사용을 하면 굳이 이 안에 value 이런 거 넣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입력할 때처럼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바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도 아주 편리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폼과 관련된 여러 태그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폼은 웹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타입 값들이 워낙 다양해요. 타입들을 구별해서 쓰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